예, 월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좀 이런 급락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모두 3% 이상 급락하면서요. 어제, 그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하락 분위기가 글로벌 시장을 모두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만 오늘 다시 1,66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금값만 올라갔고요. 사실 오늘 유가만 하더라도 3, 4%까지 급락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저께 아주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보면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가장 하락폭이 큰 것 중에 하나였고 역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 에너지 섹터도 4.6%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한 11월부터 미국 주시장이 아주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로서요. 다우지수가 2%가 연초 대비 떨어졌고요. S&P도 결국 막판에 더 밀리면서 S&P 500도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3년 만에 최고 퍼센트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흐름이 되겠고요. S&P 500은 하락률로 보면 오늘 3.35%가 나왔거든요. 3.35% 하면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3.75%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S&P 기준으로 보면 2월 3일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요. 51선과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진짜 초장기를 200일 보고요. 51선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51선을 이탈한 것 자체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서로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섹터가 다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크게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항공주와 카지노 관련 주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여행을 서로 자제하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8% 이상 떨어지면서 나스닥 1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되겠습니다. 윈리조트도 한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윈리조트는 대표적인 라스베가스 샌즈와 함께 이제 카지노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도 있고 마카오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동안 기술주를 주도했던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AMD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7.8%나 떨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이 생산 공장의 역할 그리고 한국도 삼성전자 사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잘 안 되면 전 세계 만들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전자제품 이런 것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AMD가 7% 이상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7%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갖고 가던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ETF는 SMH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지금 주가가 4% 이상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까지 거의 그 가격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소위 팡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 1월 30일 이후 최대폭이 떨어지면서 오늘 하루에 4.5%나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작년 11월 22일 이후 최대폭이 떨어져서 3%가 오늘 떨어지는 것도 넷플릭스의 모습입니다. 애플도 작년 8월 23일 이후 최대폭이 떨어져서 오늘 4.7%가 오늘 떨어진 모습이 애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결국 공포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공포지수가 오늘 보면 24포인트 정도로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오늘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직전이 8월입니다. 8월 초에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고 그 전에 더욱 높았던 데가 기억하기도 싫은 2018년 12월 24일 블랙 크리스마스 때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지만 그 이후 한 세 번째 정도로 높은 공포지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도 뭐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되면서 진짜 곧 침체 올 것처럼 막 분위기가 잡혔었던 때인데 낙폭으로만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수준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조정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리고 실제로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금값이 되겠습니다. 금값 오늘도 한 0.67, 0.7% 정도 올라가면서요. 1,660달러 부근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금값이 아마 계속
24시간 변하고 있는데요. 역시 3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도 30년물 금리는 뭐 사상 최저 가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준이 되는 게 10년물인데요. 10년물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1.36%까지 떨어지면서 졌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채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만큼 불안한 것보다는 1.36%라도 이걸 갖고 가자, 챙기자는 의미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4월에 있을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확률이 좀 많은 사람들의 그 시장에서 반영도는 한 30, 4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베팅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값 달러 가격 약간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달러도 오늘 소폭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포인트를 아직 돌파를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달러가 강한 거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더 나쁘고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달러를 바꾸려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그렇죠. 지금 고민이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국 주식에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꼭 좀 제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뭐랄까 좀 오른 주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희망일 수도 있는데요. 길러드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제약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만드는 지금 사실 길러드 사이언스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 뭐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존슨앤존슨이다 유명한 유럽의 이런 제약사들이 당연히 이 코로나 19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 만들어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걸 뭐 기업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WHO에서 담당자가 어저께 베이징의 북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지금 길러드 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거가 그나마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물론 이것이 앞으로 몇 주 후에 되겠지만 빨라야 몇 주에 되겠지만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 WHO에서 얘기했으니 이거 뭐 주가 호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오늘 주가가 4% 올라가면서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뉴먼 코퍼레이션은 세계 최대 금강 회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을 캐는 기업이거든요. 캐니까 금을 확보하는 거 그만큼 이건 아주 100% 순수하게 네. 금값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역시 한 1.7% 정도 올라갔고요. 각종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방세제나 뭐 욕실 세제할 때 우리나라 클로락스 많이 하잖아요. 클로락스가 이제 그런 쪽으로 분류되는 거죠. 1.6% 가까이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급락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반등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을 누구 한 명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만은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워낙 130년 됐기 때문에 통계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없던지는 사실 보면 데이터만 있으면 엑셀로 계산하면 그냥 바로 뽑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숫자만 있으면 되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이 3% 이상 떨어진 날이요. 10번 있었다고 합니다. 10번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부분 크게 반등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S&P 500 표부터 보여드리면요. 그 다음 날은 0.27%가 더 떨어졌어요. 0.2 떨어졌는데 일주일 후에는 1.83%가 올라갔고요. 한 달 후에는 2%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12.97% 올라갔다는 다시 말씀드리는 통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것이 향후에를 전망하는 데는 뭐 절대 맞는 연이 아니죠. 다만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해드릴 뿐이 되겠고요. 다음은 다우입니다. 다우가 3% 떨어진 날도 그 다음 날은 바로 0.19%가 떨어졌고요. 일주일에는 2.07% 올라갔고 한 달에는 2.93%가 올라갔고 그다음에는 12.52%가 1년 동안 올라갔는데 하나 더 준비를 안 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3% 이상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더 많이 떨어진 것은 이런 거죠. 주말에 있었던 것들이 온전히 하루에 반영되니까 네. 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3% 떨어진 날은 3% 이상 떨어진 날은 그 다음 날 1.2% 정도 올랐던 통계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계들을 봤을 때 표로 정리해 주셨는데 뭐 뉴욕 증시가 1년 동안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을 빼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는 2% 내외 주가 반등이 있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 이후에는 또 1.2% 반등을 하더라. 통계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에는 워낙 또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 네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늘 말씀드리면 전문가도 뭐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죠. 특히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뭐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부각이 더 되죠. 네, 네. 또 그런 거죠. 언론의 이제 특성이 그런 목소리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다시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이 이제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뭐 엄청나게 또 오늘도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또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펜하이머의 그 레리 베네딕트라는 또 유명한 그 전략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경제 규모의 중국의 상황이 시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라고 뭐 이분 또 워낙 엄청 유명한 전략가이신데요. 코로나19 확산했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요. 공급망을 결국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고 소비도 보게 되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팔고 보자. 그러고 한번 판단하려는 투자가가 늘어나는 것은 뭐 전 세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트러스트에서 어드바이저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불안한 가운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또 최고 수준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이 매년 한 번씩 주주서한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했고요. 오늘 이제 CNBC에서 오늘 풀 인터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례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얘기,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바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해결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사거나 파는 걸 하지 마라. 딱 아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분의 입장과 많은 개인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과 차이가 있을 텐데요. 10년과 20년의 미래, 제가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10년과 20년을 보고 하는 그 전망이 24시간 내지 48시간의 뉴스로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주식을 이런 뉴스로 파는 것은 어리석다. 어저께도 코카콜라는 사상 최고 같거든요. 보셔야 되겠고요.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이것도 워낙 유명한 분이죠.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언입니다. 바이런의 뭐 전망 이런 거로 유명한 분인데요. 아주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종말 얘기하는 분이 가끔 나오잖아요. 딱 한국말로 직역하면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풀어 쓰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분에 적극 동의해야 하는데 5에서 10% 조정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6% 이상을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한 조정, 조정 정도로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0% 하는데요. 간단한 6% 정도 조정은 9개월마다 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예. 늘상 자주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조정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좀 시장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